이번 시간에는 알아두면 편리한 접선에 관련된 심화 과정, 주로 이제 포물선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원과 쌍곡선에 대해서도 접선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차 곡선을 이용한 뭐 사물들, 그 망원경의 원리 이런 것도 사실은 망원경 있잖아요. 망원경. 혹은 뭐 치과에서 치석을 제거하는 뭐 레이저 의료 용기, 그 다음에 그 전파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아버지 차에 달려있는 전조등, 이런 것들이 다 2차 곡선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일상적인 어려운 이야기들, 뭐 빛의 움직임 이런 거는 자제를 하고, 꼭 시험에 나올 것들 중에서 포물선에 관련된 내용들 주로 한번 다뤄보고요. 타원과 쌍곡선은 문제를 풀면서 나왔을 때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포물선 밖에 앉아있으면 두 적선이 직교한다면, 직교라는 거는 만나는데 그 만날 때 각이 수직을 이루면서 만난다 그 뜻이야. 한다면 교점은 반드시 준선 위에 있다. 자, 이거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성질이고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잘 봐. 자, 이렇게 이제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요. y제곱 이꼴 4px가 있고, 이렇게. 여기서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 이렇게 접선을 걷는데, 그 두 개의 접선이 이렇게 수직을 이루는 이 교점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점이 만약에 이게 이제 여기서 수직으로 여기가 수직 이루면서 이 교점을 그을 수 있는 이런 점들이 많은데, 그 교점은 반드시 형성이 된다면 준선 위에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선생님이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거야. 이게 y제곱 이꼴 4px면 여기가 이제 p, 방이라는 초점일 것이고, 여기가 이제 준선이라는 거, 그건 이게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야. 이 교점이 반드시 준선 위에 생겨야지만 여기가 수직된다는 걸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거라고, 그지? 어떻게 할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할 거야. 자, 봐봐. 이 점 좌표가 준선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p, y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네모라고 두겠습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포물선 위의 점, 여기 지금 포물선 밖에 한 점이 있잖아, 그치? 지금 이 접점을 구하라는 이야기도 안 했고, 접점을 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접점이 지금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될 게 또 이게 수직이다 이거니까 기울기를 사용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기울기 공식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알겠니? 접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접점 구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기울기 공식을 씁니다. y 꼴 mx 플러스 n분의 p, 이걸 외우고 있죠,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이 요 점을 지금 둘 다 접선인데 둘 다 요 점을 지나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p, 네모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y 자리에 네모 넣고요, x 자리에 빼기 p를 넣으면 빼기 pm 플러스 n분의 p이고, 맞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보는데 양변에 m을 곱해서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 m 곱하면 네모 곱하기 m이 될 것이고, 이거는 여기다 m 곱하면 마이너스 pm의 제곱 플러스 여기다 m 곱하면 p가 될 거다. 이렇게 전부 좌변을 이항시킵시다. 자,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정리하고 놨더니 이게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이놈이 m1이라는 것과 m2라는 두 개의 근을 가진다면, 그지? 이 m1, m2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는 요직선의 기울기고 하나는 요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m 두 개가 나오잖아? 그 두 개가 바로 요직선 기울기를 말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이 m1, m2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그 기울기 길이의 곱이 여기가 수직을 내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곱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는 이놈분의 이놈이라고 배웠으니까 p분의 마이너스 p가 돼버려서 빼기 1이 된다. 요 사실이 여기가 수직이다 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증명 끝입니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보니까 반드시 준선 위에 점을 잡아서 접선 그으니까 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은 반드시 빼기 1이 되고, 그 말은 여기가 반드시 수직을 이룬다라는 뜻이 되어버린다. 자, 기억합시다.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그럼 두 접선이 직교한다면 그 점에서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직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점은 반드시 준선 위에 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그럼 두 접선이 직교한다면 그 점에서 이 점에서 직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점은 반드시 준선 위에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걸 증명을 해봤습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꼭 좀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물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잘 봐야 돼. 자, 여기 초점. 뭐, F는 P,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P, 빵. 그럼 준선. 준선은 이렇게 지나가면 갈게요. 자, 이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잡았어요. 자, 여기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자,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y제곱 이퀄 4px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암기 포인트가 뭐냐면, 포물순위의 접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x절편, 보이죠? 요 x절편은 반드시 여기 있는 이 x좌표에 반대부호가 와야 돼. 마이너스 a, 빵이 돼야 됩니다. 이거 다 증명할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a, b로 시작했어. 접점의 x좌표가 a였어. 그러면 x절편 있잖아요. 절편. x축과 만나는 점. 요점의 x좌표는 반드시 얘랑 반대부호. 알겠지? a면 마이너스 a가 돼야 된다. 자, 요거는 뭘로 증명을 하냐면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공식이 뭐였더라? y제곱 대신에는 y1y잖아. 그지? y1이 얘야 b야. y1y 4p에 x 대신에는 2분의 x 더하기 x1이었잖아요. x1이 a였습니다. 그지? 2, 4 약분하면 2p에 x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by가 될 건데 그지? 요 직선이 지금 요 하얀색 직선인데 요 놈의 x절편 y 대신에 0을 넣으라고 배웠어요. 여기다 0을 넣으면 결국 0은 2p의 x 더하기 a가 되니까 요게 0 될 일은 없잖아.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x는 무조건 마이너스 a가 된다. 증명 끝이에요. 자, 여기는 이놈 a였으면 x절편은 무조건 마이너스 a가 된다. 첫 번째 암기 포인트야. 그 다음 우리 포물선 위에 점 나오면 정의를 써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길이랑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 자,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포물선의 정의였는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p였으니까 요 길이가 지금 현재 p고요. 요 길이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자, 이게 y축이다 보니까 그지? 이 점에 있어서 x좌표가 지금 현재 여기가 a지, a.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a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요만큼의 실제 길이는 a 더하기 p가 되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도 a 더하기 p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말이야. 얘를 이렇게 연결을 딱 시키잖아.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기는 요놈이 아까 마이너스 a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잖아.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 있잖아. 요만큼의 길이도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도 p가 된다는 걸 이해하잖아.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 p니까 그지? 뭔 소리야 이게?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도 여전히 a 더하기 p니까 얘랑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니까 평행 4변형인데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 이웃하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다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이 길이도 a 더하기 p고 이 길이도 a 더하기 p면 뭐지 이게? 평행 4변형인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결론 마름모가 된다는 거예요. 평행 4변형인데 이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 즉 여기 있는 이 주황색이 바로 마름모로 돼버린다는 거야. 그럼 마름모의 중요한 성질은 우리 그림을 조금 똑바로 그리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좀 밑으로 그리게 이렇게. 자, 그러면 대각선을 이렇게 딱 연결을 해봤을 때 그지? 당연히 여기가 중점이 되는데 중점. 왜 여기가 중점이냐면 요놈의 x좌표 a였고 요놈의 x좌표 마이너스 a니까 그 중앙은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x좌표가. 여기가 수직으로 이등분 된다는 게 마름모의 정확한 성질이었잖아요. 이렇게. 이해가죠? 그러면 요점 좌표는 뭐겠습니까? 요점 좌표는 요 a, b와 여기 있는 이 점의 중점이겠죠. 중점. 여기가 중점. 따라서 x좌표는 a하고 빼기 a 더하면 빵이니까 절반 내도 빵일 것이고
y좌표는 b하고 0을 넣으면 b니까 절반 내면 여기는 요놈의 y좌표는 2분의 b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놈의 y좌표의 절반이 바로 여기는 이 y절편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고. 재미나네. 이놈의 x절편은 반대보였고 이놈의 y절편은 이놈 y좌표의 절반이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유도해냈고 여기는 이 도형은 무조건 마름모가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 마름모의 정확한 성질도 하나 기억을 해보면 마름모는 각을 2등분한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각을 2등분한다. 기억나니?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 각도하고 이 각도도 사실은 같고요. 여기는 이 각도하고 이 각도도 사실은 같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마름모는 각을 2등분한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거는 뭐 이야기 안 하다가 원래 빛이란 거는 똑바로 직진을 하잖아. 그지? 빛은 똑바로 직진을 하잖아. 그래서 빛은 최단 경로로 이동한다. 이런 게 공부돼 있어야 돼. 그지? 요게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이런 거 배웠잖아. 어떤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 X축의 어떤 점을 거쳐서 여기는 이 B점으로 갈 때 A점, B점이 있으면 그지? 여기서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을 거쳐서 이 점으로 갈 때 이 길이 더한 놈이 최소가 될 그 P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 따질 때 그지? 똑바로 이게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요 길이 같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게 같으니까 요게 일직선상에 놓일 때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 요런 거 풀어봤잖아. 요게 다 빛의 직진성 요런 거 이용해서 구하는 수학적 원리였잖아. 그지? 자,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거든.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 해보면 빛은 이렇게 가다가 어떤 매질을 만나면 이게 없었으면 그대로 직진하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 매질을 만나면 그대로 이렇게 꺾여 올라가서 반사되잖아.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는 요 매질 요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요선을 법선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그대로 꺾고 올라간 요선을 요 각도를 갖다가 입사각 요거를 반사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왜 같아지냐면 직진하려는 성질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야. 봐봐. 여기 있는 이놈 그대로 이렇게 직진을 하려다가 얘를 만나서 꺾여 올라갔으니까 반사됐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각도가 당연히 꺾여 올라갔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런데 요거하고 요것도 또 막곡지각으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는 이 주황색은 이 직선의 수직으로 딱 그린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 각도가 90도니까 요 남아있는 각도는 90도에서 x 뺀 거고 그지? 여기 남아있는 각도도 90도에서 x 뺀 거라서 마지막으로 요 각도 두 개도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야. 그지? 그럼 요 각을 입사각, 요 각을 반사각이라고 해서 빛은 직진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거야. 이게? 이해가지? 그러면 이랬을 때 여기 x축하고 평행한 선을 이렇게 하나 긋잖아요. 여러분. x축과 평행한 선을 긋고 이게 접선이었잖아요. 여러분. 접선. 이게 접선이었으면 여기에 수직되는 법선을 하나 이렇게 튕겼을 때 이렇게 수직되게끔 요거랑 나란하게 수직되게끔 긋을 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가 x표였으면 여기가 x표였으면 여기도 x표죠? 왜? 이게 억각 아닙니까? 억각. 이해가니? 보여야 돼? 여기 억각. 여기는 요 직각. 여긴 요 x표 뺀 놈이 여기 요 각도 주목하라고 요 각도. 이건데 잘 보시면 여기는 요 놈은 얘랑 평행해서 억각으로 같았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면 얘 봐봐. 여기는 이놈이 2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지?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요점 요것도 두 개가 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다는 거 지금 우리가 요게 접선이라고 했어요? 요 곡선에 요게 수직으로 딱 펼쳤다 이거 그지? 그럼 요각 접선 입장에서 여기다가 그대로 만약에 빛이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빛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는 이 각도하고 여기는 이 각도가 똑같게끔 이렇게 빛은 꺾인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똑같게 이렇게 딱 여기에 맞닥뜨리면 바로 빛은 이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인 거야. 빛이나 뭐 전파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 되겠지?
빛이나 전파가 여기 X축에 평행하게 여기에 딱 맞닿으면 입사각 반사각이 같아서 이쪽으로 딱 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조건 이쪽으로 집약, 뭐라 그래야 집중? 집약? 뭐 무식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여기에 딱 모이도록 만들 수가 있어서 얘가 이름이 포커스, 초점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그지? 선생님, 그러면 요각은 왜 요각은 같습니까? 여기는 요거 봐봐. 요거 아까 우리가 여기 2등분 된다 했잖아. 그지? 마른 보라서 요 각이 요 각과 같다고. 그럼 요 각은 요 각이랑 당연히 막곡지각으로 같을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남아있는 요 각도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야. 좀 전에 선생님 설명했잖아. 뭐라고? 이 각은 2등분 된다고. 마른 보라서. 그지? 이해하지? 마른 물어서 이 각이 2등분이니까 요 각하고 요 각 같은데 요 각은 또 요 각으로 막곡지각으로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각이 같으니까 남아있는 90도에서 이 각을 뺀 남아있는 각도들끼리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인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빛을 이렇게 똑바로 X축에 나란하게 쫙 쏘면 여기에 2차 곡선에 반사한 빛은 이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아버지 차, 자동차 보면 전조등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전조등의 전구가 바로 이 초점 위치에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빛이 나가서 이 전조등에 딱 반사돼서 빛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X축과 이렇게 나란하게 멀리 뻗어나가게 만들려면 여기 초점 위치에 전구를 딱 달아야 된다. 그런 원리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안테나들 봤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안테나 이런 거. 요것도 사실은 이걸로 왔다 갔다 조절하면서 말이죠. 전파 같은 것들이 여기는 요 안테나가 있는 선에 나란하게 들어오도록 하면 전부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나란하게 반사돼서 전부 여기 집중되도록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뭐 라디오 같은 거 주파수를 잘 맞추면 이제 소리가 잘 들리고 방송국에서 이제 안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음질 같은 거, 소리 같은 걸 갖다가 증폭시키는 거죠. 이런 원리들이 다 여기 있는 이 그림에 달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중요한 이런 원리들을 빛과 연관시킨 이런 건 뭐 논술 문제겠지만 그 땅을 떠나서 이게 상당히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요걸 수학 문제로 만들어서 요 그림에 관련된 접선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야. 포물선의 점, 이 점을 주고서 여기서 접선 튕기면 반드시 이 절편은 여기는 X좌표랑 반대부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사각형은 반드시 마름모가 돼야 된다고. 이 빛 따위는 몰라도 돼. 후반부에 내가 설명했던 걸 하나도 몰라도 돼. 정확하게 이 그림의 원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써먹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건 왜? 이런 중요한 원리가 담겨있는 곡선이기 때문에 빛의 성질, 광학적인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걸 광학적으로 내면 논술 문제가 되니까 그거랑 연관 있는 어떤 수학적 문제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합시다. 요거. 자,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포물선에 대한 중요한, 알아두면 편리한 중요한 성질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할 바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뭐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이 조금 많이 되는데, 일단 뭐 요거는 이야기는 그냥 해볼게. 자, 이런 거야. 자,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y제곱이 꼴 4px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포물선 밖의 한 점을 예를 들어서 a, b라고 했을 때, 그치? 이 a, b에서 접선을 내가 두 개를 그릴 수 있다고 친다면 반드시 접선을 두 개가 있으니까 접점도 두 개가 생기겠죠? 서로 다른 접선이니까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노란색 직선 있잖아, 요거. 이 두 접점을 지나는 노란색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상당히 편리한 내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안 하려다가 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할게요.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알아두면 상당히 편하니까 이 제목이 알아두면 상당히 편한 내용들이었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결론부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이 A, B가 그 전에 말이야,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직선이라는 거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점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해요. 이거를 도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저 기하
뒷 파트 가서 공간도형 이런 데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룰 건데, 그지? 결정 조건이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도형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을 말하는데, 직선은 점 두 개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빵이다 했을 때 이게 뭐 2,3을 지난다, 5,1을 지난다, 이렇게 점 두 개가 주어지면 있잖아. 저 점 두 개로 기울기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직선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 텐데, 사실은 이렇게 쓰면 좀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 2a 그 다음에 3b 더하기 c는 빵이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요거는 5a 플러스 2b 더하기 c는 빵이라서 점 두 개로는 이 a, b, c가 결정되지 않잖아요. 결정되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결정이 됩니다. 왜 결정이 되냐면, 만약에 a가 빵이라고 생각하면 b, c만 결정하면 되는 거 맞죠? a가 빵이라고 생각하면 b, c만 결정하면 되는 거 맞으니까 두 개 조건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a가 빵이 아니면 이거 양변을 a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네모하고 요 세모 있잖아. 요걸 라지 A, 라지 B로 치환을 하게 되면 사실은 미지수 두 개만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선이라는 건 어떤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 있잖아. 두 점을 딱 주어지면 이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세상에 딱 유일하게 한 개로 결정된단 말이야. 이걸 일단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를 잘 보면 결론부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이 점을 x1, y1이라고 할게. 이 점을 x2, y2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접점을 지나는 이 노란색의 방정식은요, 얘가 a, b가 포물선 위의 점이 아니다, 분명히. 알겠니? 그런데 얘를 마치 포물선 위의 점이라고 상상하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y제곱 대신에는 y1, y1이고요, y. 그 다음에 여기 x 대신에는 4p 괄호 열고 2분의 x 더하기 x1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by 이퀄 2p에 x 더하기 a가 되는데, 요 네모 직선 요게 바로 요게는 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게 선생님 주장이야. 분명히 얘는 포물선 위의 점이 아니니까, 그지? 이해가죠? 얘를 포물선 위의 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물선 위의 점이라고 상상하고 구한 요식은 당연히 얘가 포물선 위의 점이 아니니까 접선은 아닙니다. 알겠죠? 접선은 아니야. 그냥 공식을 얘를 마치 포물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접선 방정식을 적용해서 구해버리면 얘가 된다. 이런 주장인 거야. 지금부터 이 주장을 이제 증명해 나갈 거고. 알겠죠? 그럼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놈이 이 식이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잘 보세요. 먼저 여기는 1번은 x1, y1이 접점인 접선의 방정식이 맞죠? 그러면 공식에 따라서 1번 직선은 x1, y1을 지나는 접선 방정식. 자, y1, y는 2p에 x 더하기 x1이 될 것이고, 이건 바로 그냥 결과만 쓸게. 자, 2번 직선도 여기는 2번 접선 요거요. 요거. 요 접선도 x2, y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자, y2, y는 2p에 x 플러스 x2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1번, 2번 접선이 둘 다 a, b를 지나는 거 보입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a 넣고 여기다가 b 넣고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a 넣고 여기다가 b 넣고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 잘 봐봐. 마지막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해봐.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의 방정식이 이 노란색 직선식이 맞다면 반드시 뭐를 만족해야 됩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한 식 성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한 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며.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 직선이 만약에 요 두 점 지나는 직선이 되려면 얘를 여기다 대입한 식과 얘를 여기다 대입한 식이 만족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요 직선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증명 끝나는 거야. 이해하지? 그러면 x1, y1을 여기다가 대입한 거 한번 써볼게. b, y1 2p에 x1 플러스 a고요. 그 다음에 x2, y2를 여기다 대입한 거 한번 써보자. b, y2는 2p에 x2 플러스 a인데 어디서 많이 본 식 아니냐? 오른쪽에 있는 이 식들이죠. 아, 결국은 여기다가 x1, y1 대입한 식이 여기다가 x1, y1을 대입한 식이 바로 1번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x2, y2를 대입한 식이 바로 2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식이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두 점 지난다라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바로 이 직선식이 바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근거였던 거예요. 알겠니? 이런 논리로 이 직선은 바로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 극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 점이 포물선 위의 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포물선 위의 점이라고 상상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면 걔는 실상은 얘가 포물선 위의 점이 아니니까 접선은 아니라고. 접선은 아닌데 그러면 정체가 뭐냐? 이 접점 두 개를 통과하는 직선, 즉 극선이 돼버린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거는 포물선일 때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타원, 쌍곡선에 다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원일 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일 때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 자, 타원은 뭐 요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요 식이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타원이 주어져 있고, 타원 밖에 한 점, 이번에는 P, Q라고 할게.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두 개 걷다 치면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 이 접점 x1, y1이라고 할게. 여기 x2, y2라고 할게. 자,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이 주황색 이렇게 지나가는 요선, 요거를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선생님이 아까도 주장을 했듯이 이 극선의 방정식은 얘가 타원 위의 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타원 위의 점이라고 상상하시고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a제곱분의 x1이 p니까 px 더하기 b제곱분의 이게 y1이라고 보면 y1y니까 qy 이퀄 1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 주황색 직선이 결국은 얘가 원래는 접점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직선도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은 아니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요점과 요점을 통과하는 접점 두 개를 통과하는 주황색 극선이 되어버린다. 다시 한번 증명해볼게. 자, 먼저 1번식은 접선 맞죠? x1, y1을 지나는 접선이니까 a제곱분의 x1x b의 제곱분의 y1, y 이퀄 1 요게 바로 1번의 접선 방정식이고, 자 2번 요놈도 x2, y2를 지나는 접선이잖아요. a의 제곱분의 x2, x b의 제곱분의 y2, y 이퀄 1인데 이 두 개의 접선이 전부 p, q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x, y 자리에 p, q를 대입해도 만족한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만족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황색 안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약에 이 주황색 직선이 된다는 걸 증명할 때 어떤 방식을 쓰면 돼? 이 직선식에 x1, y1을 대입해서 만족하고 이 직선식에 x2, y2를 대입해서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이 직선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이라는 거의 증거야. 그치? 증명 끝이라고. 그럼 x1, y1을 여기다가 딱 대입한 식이 어딨니? 찾아봐. 여기 있잖아, 1번. x2, y2를 여기다가 딱 대입한 식이 어딨니? x2, y2 대입한 식이 어딨니? 여기 있잖아, 2번. 그러니까 이 1번, 2번이 결국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이라는 걸 알려주는 근거가 돼버린단 말이야. 알겠니? 요거 때문에 결국은 요 네모 안에 있는 직선식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이 된다는 게 증명 끝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결론.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만약에 접선을 두 개 그었을 때 접점이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그 접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극선이라고 부르는데, 이해가죠? 극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극선의 방정식은 마치 이 P, Q가 타원 위에 포물선 위에 쌍곡선 위에 점이라고 생각하고 접선식을 세워버리면 실제로는 걔가 타원 위의 점이 아니니까 접선은 아닐 텐데 그 식 자체가 바로 이 두 점을 지나는 극선의 방정식이 돼버린다.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만약에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알아두면 상당히 편리한 순간이 많을 테니까, 알겠죠?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꼭 좀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